여러분의 오후를 확 뒤집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분노하는 국민의 대변자 정봉주입니다. 헌재 증인으로 출석한 안종범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을 상대로 모금을 하고 그 대가로 수건 과제를 해결해줬다고 폭로했습니다. 왕 수석의 예상치 못한 행보에 대통령이 떨고 있는 듯 합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법꾸라지, 왕 실장의 험난한 특검행, 이번에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1월 17일 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이 파장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미르, K스포츠재단 지원금을 출연하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줬다고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안 전 수석의 주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개입한 기업들의 민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달렸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면 문제 등으로 파악되는 상황. 같은 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최순실 씨와 달리 박 대통령과 대기업의 거래를 상당 부분 시인한 안종범 전 수석. 그의 진술이 국정농단 진상규명과 대통령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안종범 전 수석이 어제 헌재에 출석해 박 대통령을 향한 거침없는 발언을 5시간에 걸쳐 쏟아냈습니다. 청와대와 삼성, SK, 롯데를 둘러싼 검은 거래에 대해 털어놓은 건데요.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과 관련해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사건이 쏟아지니까 쫓아다니기 따라하기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만 요즘 기자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럼 그만해야겠습니다. 예. 여상원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해요? 엄숙하게 하실 거예요? 재밌게 하실 거예요? 반반. 반반이요? 반기문 씨도 돌아왔는데 반반으로 하는 거. 예, 요새 트렌드에 맞는 것 같아요. 개그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최진봉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너무 충격적으로 다 쏟아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안종범 전 수석이 예. 왔다 갔다 좀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다시 생각해 보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일관성을 유지하기도 또 힘들 것 같고요. 그러시몸 상태도 안 좋다면서요? 네, 그리고 뭐 전립선암 예. 치료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리고 이렇게 원조 친박이거나 이렇게 그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상당한 뭐 관계가 있었던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에 대한 방어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본인이 방어할 것은 방어하고 그리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그런 입장을 취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본인에 대한 방어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안종범 수석이 있죠. 예. 방어도 안 하고 공격도 안 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모습 같아요. 지금 표정도 보면 아주 처연한 표정. 예? 모든 걸 내려놓았던. 그리고 있죠. 법정에 가보셨으니 잘 아시겠지만은 예. 어떤 사람이 우리 법정에 한번 힘이 납니다.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 뭐 체질이시네. 보니까 전생에 아마 나라를 구한 법관이셨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저기 그 안종범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 말이 만약 일관성이 있는 거 하고, 예? 예.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누구 말을 진실로 믿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역시 일관성 있는 건 잘하시네. 짜여진 거죠. 일관성 있는 건 미리 준비 다 해가지고 예. 내 이 말 하겠다. 이거 마음 먹고 나왔기 때문에 그 말에는 거짓말도 상당 부분 포함되고 진실도 포함됐겠지만 왔다 갔다 하면요. 이 안종범 수석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2010몇 년부터 수석으로 들어갔을 때부터 쭉 2016년 10월까지 말 아닙니까? 예. 이거 어떻게 컴퓨터다. 물론 수첩 보고 이야기하면 모르겠지만 수첩을 법정에서는 수첩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 자기 기억에 그렇죠. 의해서 기억에 의존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러면 말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아까 우리 많은 분들이 안종범 수석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아서 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냥 나는 이제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지금 이런 마음 자세가 아닐까. 예. 그래서 그 오히려 안종범 수석 말이 신빙성이 있다는 거죠. 예. 어떤 꾸밈이 없이 그냥 뭐 있는 대로 물으면 물은 대로
그다음 저 생각 안 나면 생각 안 나는 대로 예. 이렇게 지금 답하고 있는 중이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립선 암이라고 그랬나요? 예. 그게 예후가 상당히 안 좋은 병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안종무 수석 그랬을 거예요. 아마 내가 이래려고 수석됐나? 하는 자괴감이 들고. 그건 자괴감이 네. 들죠. 네, 자기가 진짜로요. 청와대만 안 들어갔으면은 왜 이런 교수하면서 좀 뭐 편안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대로 노후를 보낼 건데 지금 50대 그 전립선 암까지 걸려가지고 예. 이렇게 될 때 이분이 무슨 누구를 보호해준다. 자기 외에. 자기 건강이 제일 지금 예. 걱정일 거예요, 아마. 빨리 나가서 수술이라도 받았으면. 맞습니다. 예, 이런 생각이지 나를 뭐 방어하거나 누구를 공격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보여. 교수님. 예. 이게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전립선 암 얘기했는데 감옥에 있으면요 정말 이렇게 조그만 감기가 걸려도 이렇게 서럽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감옥은 암이라고 하면은 뭐 초기 암 걸렸으니까 얼른 나와서 치료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도 의무실 다 있으니까 네, 그렇죠. 거기서 치료하는데 치료가 안 되고 악화됩니다. 이런 걸 이미 주위에서 다 들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쭉 가는 것 같은데 예. 내용은 헌재에서도 놀랄 정도로 내용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까지 다 네. 부정을 맞아요. 일관하다가. 예.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삼성은 좀 이렇게 디펜스 해주는 듯한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였단 말이에요. 발언을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죠. 삼성이 자료를 주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또 변호사들이 계속 물어본 거죠. 그 전에 검찰은 그렇게 진술하는데 왜 이 말을 바꾸냐. 예. 그래서 압박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마지못해서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아마 아닐 거다. 이게 한 발 물러섰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왜 삼성에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했는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결국은 또 압박이 들어오니까 본인의 말을 번복하는 듯한 말을 또 했거든요. 그 말은 결국 삼성의 자료를 받았다고 하는 게 또 말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결국 대통령이 삼성에게 일정 부분 뭔가를 해주겠다. 예를 들면 삼성 합병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어떤 약속을 하고 돈을 예. 달라고 요구한 거잖아요. 예. 그게 그러면 삼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러면 말씀 자료도 준비해라. 그래서 삼성의 요구가 뭔지를 정확히 들어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이 공모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뇌물을 예. 받기 위해서 뭔가 혜택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독대를 했고 독대하는 과정에 나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삼성과 안종범 수석이 밑에서 잘 조율을 해서 어떤 대화가 나누어질지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삼성의 합병을 도와주고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을 확립해주는 쪽으로 얘기가 흘러갔을 가능성이 예. 충분히 있는 거죠. 예. 그걸 얘기하다가 결국 지금 말을 바꿨는데 또 나중에는 또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 이건 사실 아까 여 변호사님 말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하면 미리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요, 안종범 수석한테 만일에 그 이용주 의원이 예. 조윤선 장관한테 18번 물어가지고 예. 답 비슷한 걸 얻어냈지 않습니까? 만일 안종범 수석한테 헌재재판정에서 소추위원 측이라든가 헌법재판관이 계속 캐물으면요. 아마 또 그랬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삼성이 자료 받았다고. 자료 받았다고. 받았을 같다고 이야기할 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있죠. 이건 거의 아노미 현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진실을 이분이 자기적으로 뭔가 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건 말을 아니다. 꾸미지는 않는데 지금 왔다 갔다 오락가락 그럼요. 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 뭐 잘 살아있을 사람이 감옥 가가지고 뭐 전립선 암이라는 진짜 안 좋은 병까지 걸려가지고 거의 이런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누가 물으면은 심하게 물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아마 또 물으면. 대통령 대리인 쪽도 심하게 물으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참 안타깝죠. 변호사님, 근데요, 지금 헌재에서 증인 심판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신문. 증인 신문. 네, 네. 그런데 이 증인 신문 하는 것은, 최순실 씨도 불렀고, 이영선도 불렀고, 윤전 씨도 불렀는데, 네. 결국은 서류 증거 심판은 이미 서류 검토는 다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럼 당신들이 어떻게 이런 그 혐의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를 할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방어권을 준 성격이 더 강하지 않나요? 그 서류로 낸 증거는 있죠. 예. 이게 그 형사재판하고 좀 다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그 진술을 한 진술 조서들, 예. 이거를 말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예. 당신이 그 진술한 게 조서에 적힌 대로 맞느냐를 확인하는 게 재판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형사재판이죠. 형사재판은. 예. 근데 탄핵재판은 이게 형사재판을 준용하지만, 또 탄핵재판 고유의 어떤 그 프로세스,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헌재에서는 확인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냥. 예. 그 최순실이가 나와가지고 뭐 검찰이 강박을 해서 예. 내가 말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헌재에서 사실 최순실이가 변호인들이 하도 이 일을 하니까 예. 최순실의 진술 조서는 증거 채택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예. 할 수도 있지만 그거 없어도 지금 증거가 지금 차고 넘친다. 예.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됐다고 하니 그러면 그 증거 당신 채택 안 뭐 하겠다. 그 부인하려면 예. 부인해라. 예. 우리 이 증거는 안 증거로 채택 안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증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큰 의미를 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문 증거라고 해서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은 증거로 바로 채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증언한 사람이 헌재에 나와서 본인이 증언한 게 맞습니다라고 해야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증인들을 불러서 신문을 확인하는. 하고 확인하고 또 당신이 여기에 검찰 조사에 얘기한 것처럼 한 게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 상황에서 지금 최순실이 거부를 하니까 최순실 건 빼버리고 안종범, 정호성 건은 채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증거들은 안종범 같은 경우에 나와서 다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업무수첩 자기가 쓴 거 맞습니다. 본인도 얘기했고 대통령이 압력을 넣어서 추진한 거 맞습니다. 얘기했으니까 안종범이 검찰에서 했던 모든 수사 기록들은 진술들은 다 증거로 채택이 되는 거죠. 예. 헌재에서. 그러니까 그 최순실 걸 왜 뺐냐 하면요. 예. 헌법재판소의 의도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최순실이가 그 나와가지고 전나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이렇게 답했잖아요. 예. 최순실 걸 증거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거 다시 좀 대조를 해야 되잖아요. 최순실 말하고 예. 그럼 재판 절차가 얼마나 이게 길어지고. 지연될 아하.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하지 않겠다는 건 우리 안 하겠다. 예. 그러니까 그 오히려 최순실 측으로서는 자기가 진술한 걸 증거로 안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기뻐할 게 아니라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거 무시하고 가도 그렇죠. 충분히 이 헌재 탄핵 심판할 만한 증거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당신 진술 때문에 재판이 늘어지는 거 우리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예. 의사 표시로 봐야 되거든요. 예. 예. 최순실 씨는 그런 지연적 그 전략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요? 있었죠. 예. 저번에 첫 길이 안 나왔잖아요. 안정부 수사하고 전부 다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나와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까지 안 나오면은 진짜 예. 당신 진술 줘서 전부 다 그냥 폐기하겠다. 하겠다. 그러니까 나오긴 나와가지고 예. 모른다는 걸로 일관했죠. 그러니까 강일원 재판관 얘기하시죠. 그쪽 뭐죠? 피청구인 예. 쪽이죠. 대통령 측. 예. 대통령 측. 예.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그거 다 못 읽어봤습니다. 이랬잖아요. 예. 너무 많아서 강일원 재판관 나는 혼자 읽어도 다 읽었다. 예. 지금 당신도 거기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변호사들이. 그렇죠. 강일원 재판관은 재판하기 위해서 혼자 읽어도 이미 다 읽었는데 그걸 아직 못 읽었으니까 시간을 좀 연기해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건 말 돼요. 왜 말이 돼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강일원 재판관하고 두 대법원 분이 다 하시면 재판연구원을 가만히 있을 테니까. 재판연구원을 같이 했는데 예. 강일원 재판관은 대법원에서도 예. 그 판사 두 사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고 이 소문이 자자했어요. 일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대법관들이 칭찬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좀 창피하지만 저도 좀 모르면 강일원 재판관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그거 뭐 됩니까? 창피한 거예요? 물어보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도 같은 연구관인데. 예. 그러니까 강일원 재판관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대통령이 대리인입니다. 변호인이 예, 아니고 대리인. 대리인 10명의 이중환 변호사 있죠. 예. 저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인데요. 아하. 저보다 능력이 그래 뛰어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 못 읽어보죠. 그러니까 이중환이 대표니까 나머지 9명 보나마나 다 허접하다. 아니 어제부터 강일원 재판관과 이 능력 예. 차이가 많기 때문에 예. 그거는 당연합니다. 아니 그래서 여 변호사님 제가 뭐라 그러냐면요. 네. 재판관들이 대학교 교수면 네. 여기 들어온 대리인들 10명 보니까 중3 수준이다. 제가 의석해 얘기했습니다. 인격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인격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실력. 그러면 실력으로. 그렇죠. 헌법재판관인 특히 강일원 재판관은 예. 저번에 한 작년인가에 언론에 한 면 전부 다 인터뷰 기사가 났습니다. 예. 21세기 한국을 이끌어 나갈 법률가라고. 네. 저보다 한 100배쯤 훌륭하고 실력도 한 150배 예. 됩니다. 동기인가요? 그 연수는 저 14기고 예. 저는 그 17기입니다. 17기면 우리 검찰총장보다 한 개 아래네요. 그렇죠. 김순환 검찰총장 16기. 시험은 제가 한 해 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건 좀. 이제 안종범. 네. 이분이 지금 진술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면 특검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네. 그 얘기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청구한 핵심이 뭐냐면 공모라고 해요. 공모. 네네. 그러니까 공모니까 대통령을 수사하지도 않고 민간인 신분에 있는 최순실 씨를 뇌물 공여죄,
삼성의 뇌물공여죄. 그러니까 뇌물수수죄가 되겠지, 이제 이쪽은. 그런데 여기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그 공모라는 걸로 갔을 때 예. 핵심은 구체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공모를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수록 그것에 대한 어떤 진실성이 높아지는데 안정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보면 그 구체성이 정말 치밀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장르의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 이런 수사를 대비해놓고 그걸 쓰지는 않았겠죠. 글쎄 모르겠습니다. 워낙 진짜 꼼꼼한 사람이라고 느꼈던 것은 그래서 이제 공부도 잘했겠구나 생각하는 게 날짜 순으로 앞에서는 쓰고 뒤에서는 반드시 대통령 지시사항 요약 정리를 해가지고 아니 재정학에서는요 거두래요. 재정학 관련해서 그 재정학 공부한 사람들이 네. 전설적인 그 글씨는 학자랍니다. 좀 예. 저보다 악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기자들도 이제 안종범 전 수석 그 업무 수첩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예. 좀 악필이어서 글씨 알아보는 건 좀 쉽지 않았지만 예. 그렇지만은 핵심 단어로 맥락을 다 적어놨고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워낙 많은 사안에 그리고 왕수석이라는 말이 나왔을 만큼 정말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 다 관리하고. 예, 그걸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걸 또 뭐 이를테면은 대통령이 할랄 푸드에도 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은택 씨가 이렇게 할랄 푸드 쪽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할랄 푸드를 갑자기 예산을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예. 우리나라에서 어떤 또 우스운 일까지 했냐면요. 이 할랄은 인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증할 수 있도록 수산물에 대해서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몇 억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호란의 구절을 보면 어떤 구절인지 아세요? 바다에서 나는 것들은 모두 너희 것들이니 마음껏 먹으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산물은 할 필요가 없는데도 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일이 진행되는 그 할랄 푸드에 대해서도 대통령 지시사항이 꼼꼼하게 다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안종범 수첩에는 다 드러나 있고요. 그런데 수첩이 17건 중에서 11건에 대해서 위법 수집이라고 그러면서 그 증거 능력을 부인했거든요. 그렇죠. 그건 또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 지금 안종범 수석 측 그 변호인 말은 예. 뭐냐 하면은 그겁니다. 이게 그 왜 우리 별건 구속이라고 많이 그러죠. 예. 원래 요걸로 A제로 구속해야 되는데 A제가 조금 없을 때 다른 걸 끄집어내는. B제로 예. 해가지고 예. 데려다 놓은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검찰이 회유와 뭐 이런 예. 걸 하면서 A제를 자백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별건 구속인데 예. 지금 안종범 수석 측 말은 이게 안종범 수석에 대한 범죄로 압수수색한 게 아니고 그 다른 사람 있잖아요. 그 예. 이름 아십니까? 다른 하여튼 비서관. 행정관인가 누구에 대한 범죄로 압수수색하면서 안종범 수석 것까지 가져갔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압수수색 절차가 예. 위법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했는데 지금 문제는 있죠. 이 탄핵 재판에서는 이 증거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이게 제한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아요. 형사 재판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수첩이란 게 물론 위조 변조됐으면 모르죠. 그 위에 검찰에서 가져간 다음에 그 글씨를 바꾸고 이랬으면 안 되지만 그렇죠. 그게 아닌 이상은 증거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게 대부분 판례거든요. 예. 이 때문에 이쪽에서 한번 딴지 한번 걸어보는 건데 그게 뭐 통화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 이게 위법하다 한 거는 같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지금 그러니까 그 이재용. 네, 이재용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하고 지금 이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나요? 뭐 안 될 수는 없죠. 예. 지금 대통령에 대한 그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은 예. 이게 그 두 사람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말 가지고 영장 청구한 게 아닙니다. 증거. 증거 아하. 그리고 정황 증거 예. 특검에 국민연금에서 그 합병 찬성해 준 거. 예. 이 때문에 이 부분도 결국은 대통령의 그 어떤 독대 그다음 그날 말씀 자료 예. 이런 게 다 기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 자료는요. 예. 말씀 자료는 있었지만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거는 안종범 수석이 예. 자기가 모르겠다고 그랬죠. 모르겠다 그랬죠. 그거는 둘이서 이야기한 거니까 잘 기억나지 않고 모르겠다 그랬는데. 그럼 말씀 자료는 있었고. 그거 있었으면은 뭐 일단은 그 대통령실이 불리한 건 맞죠. 말도 안 할 걸 왜 적었냐고요. 예. 이 말도 안 때문에 할 이거는 지금 대통령 측에 자꾸 옥죄이는 예. 그런 올가미가 되고 있네 보니까. 예. 말씀하시다 보니까 점점 더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신뢰가 가시죠. 저 구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옥죄는? 이재용 구속. 아. 대통령 옥죄는. 옥죄는. 예, 그 넥타이도 옥죄는요. 옥죄는데요. 그러면 뭐. 옥죄는 건요. 시중에 가면 곧 구속되겠네. 이런 그건 겁니다. 지금 우리 정 의원님이 예, 어떤 유도신문. 피해 망상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도신문 하는 중입니다. 그 유도 신문 할 사람은 해야지. 제가 법조인인데 유도 신문 예. 넘어가겠습니까? 저는 법무부 출신입니다.
교수님. 예. 어제 하면서 이제 이런 답답함이 좀 있었거든요. 예. 자, 헌재에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우리 계속 얘기를 해도 헌재는 형사재판하는 곳이 아니다. 그다음에 형사심리하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도 자꾸 특검이 진행되니까 특검과 헌재가 오버래핑 되니까 사람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죄가 확정돼야지 마치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처럼. 예. 그런데 이제까지 온 증인들 중에서 가장 속 시원하게 털어놨단 말이에요. 안종범 전 수석. 예. 예, 그랬죠. 그 안종범 전 수석의 발언들을 보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K미르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또 기업들에게 돈을 내라고 강압적으로 얘기한 정황들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고. 그렇죠. 대통령이 직접 관여를 했죠. 또 한 가지 황당한 거는 최순실을 모른다고 그래요. 계속 최순실도 안종범 전 수석을 모른다 그러고 안종범 전 수석 최순실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 국정조사에서 예. 녹음 파일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노승일 부장하고 최순실하고 통화하는 내용이 예. 거기 보면 최순실이 그래요. 노승일 부장한테 예. 안자만. 예. 예. 그러니까 안수석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노승일이. 안수석은 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예. 그 말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부를 수 있나요? 최순실이 그러면 안종범 수석을 몰랐다고 하면 전화하면서 아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 대답에 노승일 부장이 예. 안수석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말은 아니라는 말은 안종범 수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둘이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사실은 일정 부분 털어놓긴 털어놓지만 최순실과의 관계는 가능한 한 얘기 안 하려고 하고 분리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대통령의 지시만 받아서 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거 자체로도 사실은 대통령의 탄핵감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의 비선 농단,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안종범 수석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간에서 본인은 심부름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서 그거 자체도 탄핵감이 되지만 그렇다고 하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은요. 이 부분도 반드시 들여다봐야 되는데 거기도 안 수석이 중간에서 엄청난 역할을 해요. 최순실과 기업과의 관계. 예. 이 상황에서 관계들도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야만 전체 국정농단에 대한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 한 있겠죠. 가지 변호사님, 예. 안수석을 변론하자면 예. 저 변호사니까 변론 좀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수임받지 않았잖아요. 아니 무료 변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어떻게 해석해 줄 예. 수 있냐면은 최순실이 정호성이라든가 자기 신복들을 통해서 안종범에게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다. 예. 그러니까 직접 만난 적은 없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그 최순실의 부탁을 듣고 안종범이 이야기했을 거 지시해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최순실이가 여기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고 이러이러한 부탁을 하는데 좀 들어줘라. 그러면 최순실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다 알고 있긴 있는 거죠. 예. 그죠? 아. 최순실이도 안종범이 어떤 사람이고 그거 모르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만나진 예.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최순실의 힘의 막강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대면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부탁을 하고 지시를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미 중간 다리를 놔줬기 때문에 그냥 정호성 시켜가지고 네? 예. 이렇게 해주라 그래라. 그러면 이제 정호성이 안종범한테 이야기하면 이제 안종범이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정호성한테 보고하고. 그러니까 정호성과 최순실 전화 통화가 그렇게 많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안종범하고 최순실 직접 대면을 해서 했는지 이건 모르지만은 예. 안종범이 만일 최순실이를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하면 오히려 최순실이 더 막강한 권력을 그렇죠. 갖고 그럴 수도 있다는 대통령과 동격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그렇죠. 지위. 예. 근데 또 한 가지는 예. 그럼 안종범이 점점 더 옥죄는 거네. 그렇죠. 또 유도신문. 안종범이 헌재 와서 그런 얘기했어요. 예. 자기는 비선 실세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밝힐 필요가 있다. 10월에 그 얘기 됐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비선 실세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아, 비선 실세. 문고리 3인방이 아니라 비선 실세. 예, 그 말은 최순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안종범이 최순실이 이런 못된 짓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도 이게 나중에 되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대통령한테 건의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예. 안종범이 알고 있는 비선실세 농단은 정말 전체의 아주 일부분의 빙산의 일각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그걸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비선실세의 실체를 얘기하는 순간 최태민부터 시작하는 모든 고구마 뿌리가 얽혀져 나오듯이 예. 모든 게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박근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공개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안종범 입장에서는 이 미르 K스포츠 재단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만 얘기하고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 버리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근데 더 큰 게 뒤에 있는지 몰랐다.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알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뭐 언론에서나 이런 데 조사한 내용을 보면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은 관계잖아요. 우리가 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또 최태민으로부터 내려오는 2대를 걸쳐서 박근혜의 관계성, 이 부분들이 엄청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안종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비선 실세에 대해서 밝힙시다라고 얘기했는데 단칼에 박근혜가 거부했지 않습니까? 단칼이란 표현은 그냥 거절했어. 그랬나요? 정 의원님, 예. 이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예. 제가 봤을 때 이제 가장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명절 이후에 하겠다고 촉구가 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이나 그리고 네. 김영한 전 수석의 수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시 사항을 알 수 있는 거고 지시 체계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행정의 중요한 건 그런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는 거지 대통령이 하늘에서 창의적으로 만들었고 내리지 않을 그렇죠. 것이다. 하늘에서 계시를 받아서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안에 대해서 각각의 지시 내용에 대해서 예. 보고 내용도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행정 체계예요. 왜냐하면 상당히 구체적인 행정 내용인데 그런데 안종범 전 수석의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대통령을 예전에 수첩공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수첩에 써진 대로만 읽는다고 했는데 이런 지시를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첩에서 보고 읽는 듯이 지시를 내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 그 수첩을 내용을 정리해 준 만들어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보고 체계를 통해서 행정 체계를 통해서 각 부처나 수석, 비서관을 통해서 올라간 내용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보고 체계를 대통령한테 해명하라고 그러면 거기서 비선 실세의 존재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 그리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에 증거가 잡히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저희가 이제 안종범 전 수석 이렇게 수첩 보면서 제일 흥미로웠던 내용 중에 예. 줄기세포를 갑자기 풀어달라고 그런 이제 지시사항을 꼼꼼히 내려요. 대통령이. 예. 이게 상당히 많은 지시사항을 내린데 예. 줄기세포에 대해서 도대체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내리는 것 알았을까, 같아요. 벼랑하네. 예.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은 뭐 이제 실제 사람한테 뭐 해서 문제가 됐을 때 그러면 그런 것은 사람에게 이렇게 좀 안 좋더라도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라고 이런 예. 식으로 정말 위험한 어떤 그런 발언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줄기세포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누가 보고한 상황이 있느냐 예. 그걸 알아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 국정농단 세력에 대해서 존재를 또 역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부르면 껌껌이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예. 줄기세포라면 차병원이 최고 아닙니까? 예. 차병원과 차움과 최순실이 까지만 하시죠. 예. 연관되어 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었죠. 또 유도신문 하시려고 그러죠. 아니 근데 변호사님 이게 진짜 좀 궁금한 게 네. 지금 오늘 이제 김기춘 조윤선 다 이제 검찰 특검에 불려갔단 네, 말이에요. 예, 근데 예. 지금 여전히 열애되어 있는 저는 우병우 수석이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실마리를 못 잡고 있는 부분이 물론 이건 이제 헌재에서 얘기할 건 아니었었는데 이제 헌재에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롯데그룹을 압수수색하기 직전에 롯데그룹에게 70억을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누군가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슨 김누구 그 의원이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누가 돌려줬을까? 김한정. 아니 김 무슨 의원이죠? 그 국민의당 경진. 김경진. 네. 그 우병우 수석한테 그러잖아요. 누가 돌려줬을까? 그래갖고 그게 인터넷에서 스까라고 하는 노래도 나와요. 스까 이렇게 랩으로 나와요. 그게. 그런데 정말 요게 지금 이건 누군가가 만약에 알려준 사람이 있으면 이건 심각한 범죄 행위 아닌가요? 그렇죠. 어떤 사실 롯데에서 70억 받았잖아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신동빈 회장 관련해가지고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가 이제 목을 진짜 옥죄에 들어가니까 예. 그걸 돌려줬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면 검찰 수사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예.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압수수색이라는 거 있죠. 예. 이건 비밀리에 하는 거거든요. 전격적으로 하고. 압수수색 우리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 없어요. 예. 해버리면 다 숨기죠. 보통의 범죄의 경우에. 예. 그러면은 그 청와대에서 결국 최순실 씨 편을 들어서 예. 압수수색 상황을 갖다가 파악하고 이야기하고 그다음 돌려주라고 말할 사람이 누구냐?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병우 수석밖에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 추정이 않습니까? 되는데 근거는 없잖아요. 아, 근거 없어야 추정하죠. 근거 예. 있으면 제가 우병우 수석이 했다고 그러지 왜 추정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 예. 작년 10월 달에 대책 회의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주재로. 예. 그 자리에도 우병우 수석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장 최근에 나온 내용이에요. 예, 새롭게 그러니까 나온. 예. 이게 지금의 최순실 씨라든가 모든 사람이 검찰 현재 특검에 나와서 한 이야기 이런 게 모든 게 예. 누군가가 컨트롤 타워가 있지 않느냐. 예. 그러면 그 머리 좋은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병우 수석도 머리 좋다고 소문나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추정만 하는 겁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뭐. 시청자분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벌써. 그냥 혼자 추정하고 계세요. 예, 난 계속 추정입니다. 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돼요. 10월에 대책회의 할 때. 그렇죠. 우병우 수석이 있었냐.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은 뭐라 그랬냐면 그런 것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정말 기억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10월에는 이미 최순실 게이트가 몰아칠 때예요. 예, 그렇죠. 그럼 이게 뭔가 큰 사단이 나냐 갖고 더러 겁이 나면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만 예. 저는 도리어 또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말은 적극적인 반대가 아니잖아요. 적극적인 부정은 아니잖아요. 아하. 만약에 예. 명확하게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우병우 없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애매하게 얘기했단 말은 예. 말끝을 흐린 거잖아요. 그 말은 물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나는 것을 일부러 감추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으로 볼 게 저는 더 강하다고 봐요. 왜냐면 명확하게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제 긍정으로 그렇죠. 보이겠죠. 그리고 미르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잊어버릴 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아주 중요하게 미르 K스포츠 관련해서 문제들을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대책 회의를 했다고 하면 그건 제가 볼 때 명확하게 기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행동, 반복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하는 행동은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지만 예. 특별한 일이 있어서 대책 회의를 했다? 이걸 잊어버릴 수는 없죠. 거기 누가 참석했는지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은 그렇게 말끝을 흐렸지만 그거는 진실에 가깝다고 봐요. 우병우가 우병석이 있었다. 그리고 예. 이 상황에서요. 민정수석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대책에 할 그렇죠. 때는. 예. 그리고 홍보수석도 들어와야 되죠. 당연히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청와대 이런 사건, 대통령과 관련된 비선과 관련된 이런 논란이 있을 때 대책에는 당연히 민정수석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그리고 전에 대응했던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기문란을 하기 위해서 이 찌라시 내용 갖고 국가를 흔들려고 하는 거 그렇죠. 아니냐 이런 맞아요. 인식으로 대응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민정수석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종범 전 수석도 제가 예. 볼 때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로 얘기했다는 말은 거의 긍정에 가깝다고 저는 판단하는 그러니까 거죠. 안 수석이 그렇게 예. 말한 거 있죠.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정말 요새 머리가 혼동스럽고 아, 정말요? 그거 암 걸렸다라고 하는 걸 아이고, 미리 알았나요? 감옥 사형선고인데요. 들어서 알았나요? 사형선고인데. 감옥 그죠? 들어서 알았나요? 미리 알았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그걸 고 기자님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감옥 들어서 알았나요? 저도 그 내용은 잘 근데 파악 감옥 못하겠습니다. 들어갈 때 몸이 네. 안 좋다, 건강 상태 안 좋다 이런 얘기는 없었단 말이에요. 네. 제일 먼저 뭐, 들어갔는데. 보통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은 없는 병도 감옥에 들어가면 다 찾으시니까. 아니 근데 이 전립선 암은 진짜 위험한 병이에요. 네. 그럼 딴 병을 뭐 공황장애라든가 예. 이런 걸 하지 굳이 전립선 전립선 암까지 들이대면서 이건 증거가 딱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건 거짓말 안 할 거고. 그래서 안종범 수석 말이 사실일 겁니다. 근데 다만 확신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본인의 심리 상태가 지금 뭐 어떤 사안을 두고 명쾌한 판단을 내려서 기억도 명쾌하게 이렇게 하는 지금 상태가 아닌 것으로 그리고 보여요. 대부분이 기억을 그 자기 기록했던 그 노트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 아마 기억을 되살렸을 겁니다. 예. 그 현재 나가기 전에. 근데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병우 수석 참석 문제 이런 거는 예. 수첩에 적혀 있겠죠. 그것도 이 양반이 안 적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예. 그렇지만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 거예요. 기억은 못하고. 장시호 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장시호 씨 오늘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어요. 최순실과 장시호. 예. 최순실은 수의를 입고 왔고요. 예. 장시호는 그냥 깔끔한 뭐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최순실은 미결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민간복을 입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요. 그것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입장에서는 저기는 헌재 갈 때는 또 저렇게 안 입었어요. 헌재 갈 때는 자기 옷 입고 나갔거든요. 그렇죠. 예. 그 헌재는 증인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피고로 나오는 거고. 예. 그러니까 아마 불쌍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코스프레? 네, 코스프레. 거기다가 들어갈 때는 손 가리고 하잖아요, 입을. 예. 손으로.
그래놓고 카메라 싹 빠지면 어떻게 얼굴 싹 바꾸잖아요. 아주 제가 볼 때는 저분은 참 멘탈이 특이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그 카메라 앞에서는 그렇게 뭐 불쌍한 모습, 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했습니다 하고. 그 40년 훈련된 건데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장시호는 그러질 않는 것 같아요. 40년 훈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시호는 나오면서 예. 재판 끝나고 나오면서 검사한테 인사까지 했대요. 수고하셨다고. 그러니까 장시호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자기의 어떤 책임을 일정 부분 최소화하고 예. 인정할 건 인정하잖아요. 예를 들면 예. 횡령했다. 처음에는 안 했다 그랬어요. 횡령도. 자기는 횡령한 적이 없다고 국정수사 특위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다가 횡령 오늘 인정했고요. 예. 최순실 시켜서 했다. 인정했고 강제로 뭐 기업들한테 돈 내라고 했다 하는 것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대신 정상 참작을 좀 봐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최순실은 무조건 아니라고 그렇죠. 얘기합니다. 변호사님. 네. 장시호 씨가 이제 결국은 막 이 사건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다시 복귀를 해보면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 JTBC 뭐 그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근데 그 전에 또 예. 2대 부정입학 사건서부터 미래라이프 대학 사건서부터 온갖 사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장시호 씨는 그 와중에 최순실 씨의 몸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결국은 스포츠 영재센터 16억 받아서 그 중에 5억 빼돌린 거. 네. 그리고 뭐 자기가 그 빼돌린 돈을 이제 뭐 그거 다시 갚겠다는 의향도 밝히고 있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장시호 씨가 예. 그 검찰하고 그 변호인이 딜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최순실이가 워낙 부인으로 일관하니까 예. 최순실 씨를 지금 처벌하는 게 검찰로서는 훨씬 더 그게 중요한 거 목표죠.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장시호 씨가 입을 열어줘야 돼요. 안종범 씨도 열어줘야 되고. 그리고 뭐 지금은 최순실 씨가 동계 이 부분은 더 중요하니까. 예. 그러면 최순실 씨는 당연히 그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태블릿 PC도 그 장시호 씨가 모른다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안 내면 예. 나 그런 거 이삿짐 옮길 때 본 적 없다. 이러면 어떻게 냅니까 그걸? 그죠? 예. 그래서 장시호 씨는 어떤 검찰에 의해서 그 자백하고 이러면은 전과도 없으니까 예. 당신은 뭐 집행유예로 나갈 것이다. 이런 언지를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어떤 최순실 씨에 대해서 모든 걸 돌리고 예. 이렇게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예. 좀 중요한 내용 제가 우리 저기 시사인에 예. 보도했던 내용인데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10월 12일 때 우병우 전 수석이 들어왔느냐 했더니 그런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예. 10월 12일 예, 대책회의 때. 그래서 10월 12일 메모, 예, 안종범 전 수석의 메모를 보니까 예. 아 이거는 우병우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었나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 그러니까 이제 형식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시 내용으로 담겨 있지만, 근데 내용을 이제 보면은 첫 번째는 각종 의혹 제기 문제가 TV조선에 7월 20일 보도되고 한겨레에 9월 20일 보도되고 이런 순서로 되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문제 제기와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아주 간단한 형식으로 메모되어 있습니다. 모금을 청와대가 주도한 거 X표, X. 그 다음에 화살표로 재계가 청와대와 함께 예.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인사에 그러니까 이 재단 인사겠죠. 청와대가 개입 X 예. 그리고 청와대는 BH는 추천 정도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BH 청와대가 주도 X 예. 청와대는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모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네요. 예예 여기 지금 이렇게 저희 화면에 이게 실제 메모 내용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메모가 있다고 했고 우병우가 반드시 거기 들어왔다라고. 뒤에 또 이제 솔루션까지 예.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예.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 직접 조사를 해보면 이거를 당신이 내린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모여서 수석들하고 낸 결론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수석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을 하더라도 결론은 이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따져서 그때 당시에 본인이 내린 짓이냐 아니면 예. 우병우 전 수석의 얘기를 들었느냐 따져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정도로 세밀하게 그 메모 정도가 있었으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혐의 자체, 이 소문 자체가 좀 낭설인 거로 그렇죠. 했기 때문에 네. 이건 정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없을 수가 없는 자리였다. 당연하죠. 그리고 법률가잖아요. 법률 예. 전문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조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었을 민정수석은 것이다. 들어왔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 대통령이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 때 예. 그 사건 처리 과정에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병우 수석 아니에요. 그때 그렇죠. 민정비서관. 예, 민정비서관이었다가 그걸로 김영하 인해서 지키면서, 대통령이 예. 사실 그때 사실은 잘못된 게 그때 이 일이 크게 터져가지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그때 끝쳤으면은 예. 지금 이런 불행은 그렇죠. 좀 막을 예. 수 있었는데 여하튼 우병우 수석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신뢰했기 어떤- 때문에 이번에 10월 12일도 아, 들어왔을 10월 당연히 진짜 말씀대로 당연히 참가했는데 제가 안정문 수석에 참석한 것 같다. 아마 안정문 수석이 증언 나오기 전에 법정에서 뭐 보고 증언하는 건 금지합니다. 예. 자기 기억에 의해서 진술하라고 맨날 다 걸치거든 저희들이. 예. 그런 걸 볼 때 그날 물은 게 워낙 많아요. 예. 그 안정문 수석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증언이 오래 가면 귀찮아요, 사실. 예. 증언하는 것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랜 부장판사의 경험으로 그렇죠. 들어봤을 때. 오래간만에 알겠습니다. 칭찬해 주시네요. 예. 아니, 이거 추정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칭찬해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종범 수석의 헌재 증언으로 조금 더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시사분석.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정봉주의 품격시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